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체위 유지도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위 유지도끼는 대상자에게 편안하게 체위를 제공해서 치료라든지 아니면 간호에 적합하게 해서 편한 체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가장 큰 목적은 우선 첫 번째로 보면은 환자의 진찰이라든지 아니면 치료나 간호에 환자에게 간호를에게 적합한 체를 제공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 혈액을 심장으로 특히 정맥혈의 귀환을 도와줍니다. 체위 변경을 함으로써. 그리고 폐와 순환기의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체위 변경을 함으로써 누워있는 사람들에게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폐활량을 높게 하고 자꾸 다리를 들게 함으로써 아니면 체위를 변경함으로써 근육의 수축을 방지하고 운동이 되는 거죠. 근육의 수축 방지하고 그리고 특히 욕창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욕창을 예방해서 피부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요. 그래서 이걸 피부 통합성 유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아까 폐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폐의 분비물의 정체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욕창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부가 한 자세로 계속 눌려 있을 때 이 이게 피부가 있으면 세포가 이렇게 한쪽으로 눌려 있을 때 그쪽이 혈액 공급이 안 돼서 하는 건데 안 돼서 영양 공급이 안 받게 돼서 이쪽에 괴사가 생기는 것을 욕창이라고 합니다. 욕창에는 단계가 있어요. 1단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발적과 그리고 열감이 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때는 표피만 손상이 되고 2단계에서는 여기에 발적이 된 거에 블리스터, 물집이 생기거나 그 물집이 터지는 경우가 있으면 여기 물집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집이 터져서 표피와 진피가까지 손상당하는 경우를 2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3단계는 이때부터는 약간 옆으로 물집이 있어서 올라왔다고 하면은 이때는 피부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손상이. 그러면서 표피, 진피, 그 밑에 있는 피하 조직까지 손상당하는 경우가 3단계이고요. 4단계에서는 이것 플러스 표피, 진피, 피하 조직, 그리고 그 뼈의 주위 조직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뼈까지 손상당하는 경우가 4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상을 체위 변경 유지할 수 있도록 체위 변경을 함으로써 욕창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체위 변경을 몇 시간마다? 2시간마다 하는데요. 이 2시간마다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피부가 눌렀을 때 욕창 전문가들이 계속 환자를 관찰하면서 봤는데 여기가 눌렸던 세포가 돌아오는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2시간마다 우리가 체위 변경을 해주면 환자에게
욕창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위의 유지의 목적은 진찰이나 치료, 간호를 위해서 적합한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맥혈, 우리 심장으로 아래쪽에 있는 혈액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체위 변경을 해줌으로써 정맥혈의 기환이라든지 아니면 폐와 순환기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이렇게 운동을 체위 변경을 하면서 근육의 수축을 방지하고, 그리고 아래쪽 폐에 있는 배액 등 폐 분비물 같은 거, 기침이나 그 다음에 가래를 유도해서 기침을 유도함으로써 배액물을 분비물을 정체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이게 체위 유지의 목적이고요. 그러면 체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체위만 변경해 놓는 게 아니라 체위 유지를 할 때 지지할 수 있는 지지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보통 손 두루마기라고 해가지고, 그게 무엇이냐면 손 두루마기인데, 손 두루마기, 이것은 타월 같은 것도 말아가지고 손이 약간 굴곡된 상태로 지지해 주도록 지지해 주도록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와상 상태는 손이 굳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가 타월 같은 거 아니면은 양말 같은 걸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손 그 사이에다 꼽아줌으로써 굴곡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지지대가 있는데, 이 발 지지대는 족저 굴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의식 환자, 의식 없는 환자의 수족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족저 굴곡을 대줌으로 인해 가지고 족저 굴곡 풋드랍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대전자 두루마기가 있는데, 이거는 앙하이로 많이 누워 있을 때 대퇴의 외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엉덩이 쪽부터 해가지고 보통 그쪽으로 둔부 쪽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월의 반을 길이를 접어가지고 단단히 말아서 약간 환자의 둔부 밑에 넣어주는 것이 대퇴 외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로 인한 기형을 방지를 위한 간호중재들이 있는데, 보통 하루에 3, 4회 정도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해부학적 체위에 가까운 신체 선열, 어떤 체위를 하든지 환자한테 가장 편안한 체위를 해주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지지기구 사용해야 되는데, 이 지지기구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손 두루마기, 그 다음에 손 두루마기는 손의 굴곡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발 지지대는 뭘 예방하기 위해서? 족저 굴곡. 그리고 대전자 두루마기는 대퇴의 외회전을 막아줍니다.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써서 그렇긴 하지만 대퇴 외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지기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때는 이제 나중에 운동하는 데에서 운동에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위의 종류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체위, 그 다음에 모든 체위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 모든 체위의 기초인 앙하이. 근데 보통 환자가 일자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일자로 쭉 누워 있는 거. 그리고 보통 어깨를 지지하는 머리와 어깨를 아무것도 넣지 않는 일자로 누워 있는 것이 앙하이고요. 이 앙하이의 목적은 휴식이라든지 수면 시에 편안감을 주고, 그 다음에 척추 수술이나 척추 손상 시에 척추 선열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앙하이 우리가 언제 했냐면 6강에서 검사에서 요추천자 하고 나서 요추천자 후에 뭘 했냐면요. 척추액을 너무 갑자기 많이 빼게 되면 두통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체위를 해줬냐면은 앙하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추천자의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앙하이를 해줬고, 그리고 뭐냐면 또 하나는 남성의
도뇨할 때, 도뇨 시에 앙화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그래서 앙화의 그냥 누워있는 체이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파울러스 체이, 반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국가고시에서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침상에 보통 이런 식으로 누워있는 거, 네, 환자분이 이런 식으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네, 이럴 때 반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체이는 폐 확장을 최대로 해서 호흡곤란 환자에게 가장 좋고요. 호흡곤란 환자,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흉부 수술이라든지 수술 후 흉부나 그 다음에 심장 수술, 그리고 수술 후에 의식이 있는 경우에 환자한테 이런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궁의 오로 분비물을 배출하기 때 이런 파울러스 체이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응급실에 폐우렬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는 무엇일까요? 라고 나오면은 반자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자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그리고 또 머리가 너무 굴곡되거나 가도 신전되지 않도록 똑바로 유지하도록 허리 부분에 대어준 베개를 하나 더 대해줘서 약간 지지를 해주고요. 무릎 쪽에 그쪽으로 작은 베개를 내주면 약간 굵고 대퇴비 밑에 작은 베개를 대서 밀리지 않도록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꿈치에 받는 압력을 감소시켜 발목 밑에 패드를 대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물을 더 대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스 체이가 있는데, 심스는 뭐냐면 보통 치기에서 약간 더 치기와 보기의 중간 형태, 그래서 반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반복이라고 하는데 보통 어디에서 사용하냐면요, 관장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 관장할 때. 그리고 무의식 환자들이 구강 내 분비물을 배액을 촉진할 때 반복이라 해서 침이 기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이런 체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비 환자의 청골이라든지 대전자 부위에 압박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엉덩이 쪽에 무리에 가지 않도록 이런 심스 치유를 취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항문 검사라든지 이런 관장일 때, 그래서 보통 환자가 이렇게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더 올려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심스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흉이가 있는데, 슬흉이 같은 경우는 보통 환자들을 엉덩이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그리고 손을 이렇게 앞쪽으로 해주고요. 슬흉이 체인데, 이때는 보통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하기 힘들겠죠. 보통 어떤 환자들이냐면 분만 후에 자궁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자궁 후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으로 이런 슬흉이 체가 있고, 그 다음에 자궁 내 태아가 위치가 교정하기 위해서 아이가 거꾸로 들어섰을 때라든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머리가 위쪽으로 있을 때, 그럴 때 태아와 위치 교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리의 통이 심하신 분들한테 얼경통 완화에 가장 좋고, 그리고 직장이나 대상 검사할 때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가슴 쪽이 바닥에 나면서 엉덩이를 들어주는 그런 체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가 같은 데에서 야옹이 체위라고 하죠. 고양이나 강아지들 체위할 때 그런 체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령이는 자궁 후구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자궁 내에 태아 이치 교정, 그 다음에 얼경통을 위해서 얼경통 완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석이가 있는데, 절석이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는 부인과 진료라든지 산부인과 가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실 것 같은데, 약간 다리를 이렇게 했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부인과 체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나 아니면은 방광경 같은 거 할 때, 비뇨기과에서 간혹 사용할 방광경 같은 거 할 때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배행Y 많이 쓰이죠. 배행Y는 뭐냐면 아까 앙와이에서 누워있을 때 다리를 구부리고 있는 거. 네, 편한 체위. 두 번째로 앙와이 다음으로 많이 하는 체위인데, 이때는 보통 복부검진이라든지 우리 복부검진 순서가 있었죠. 뭐였죠? 시진, 청진, 타진, 촉진이었습니다. 네. 왜 촉진이 뒤쪽으로 가냐면, 원래 시촉타청인데 일반적 검증에서 시촉타청인데, 복부검진에서는 배를 배를 촉진하기 때문에 먼저 하게 되면은 장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촉진을 가장 뒤쪽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복부검진 시에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배행와이에서는 또 여성의 도뇨 시에 이 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냐면 회음률 요법 시, 회음률 요법이라는 거는 보통 아래쪽에 치질이라든지 치질 수술이나 아니면 분만 후에 회음률 쪽으로 절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 빨리 완쾌, 소염 장애이나 진통 완화를 위해서 혈lum열 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배행와의 체위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우리 복이죠. 보통 보기는 대상자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진 않지만, 보통 어떤 때 하면은 뭐 등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등 근육 휴식, 엎어지는 거죠. 네. 휴식해서 환자를 뭐 이렇게 엎어지요. 손가락으로 머리 쪽에 대고 엎어지는 거,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치기는 뭐예요? 가장 체위 변경 가장 많이 하고요. 네, 체위 변경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 간단한 뭐 관장이라든지 아니면 항문 쪽에 검사할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들렌 버거는 T 포지션을 해가지고 보통 쇼 환자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빨리 심장이나 머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신체 하부의 혈액을 심장으로 모으기 위해서 취해주는 체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체위라든지 아니면 잭나이프 체위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체위 유지 돕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봤고, 그리고 문제풀이는 요주 천자 후에 척추액의 노출을 방지와 두통을 예방하기 위한 체위는 뭐가 있었죠 아까? 네, 앙하이가 있었다. 네, 앙하이 가장 기본이 되는 체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경통 완화와 자궁 내 태아 위치 교정에 좋은 체위는 아까 슬흉이가 있었죠. 슬흉이. 네. 그리고 관장을 위한 체위는 심스 체위이고, 네. 우리 관장에 대해서 한 복습 좀 들어가 볼까요? 보통 관장에는 무슨 관장이 있습니까? 배출관장, 배변관장, 배출관장이나 배변관장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정체관장이 있었고, 정체관장에는 치료적 관장과 그 다음 진단적 관장이 있었습니다. 치료적 관장에는 포타슘이 굉장히 고혈증일 때 많이 나는 칼리메이트와 K 엑설레이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수치가
간경변증 있는 환자 같은 경우 암모니아 수치가 많을 때 락톨로즈 관정을 함으로써 암모니아를 대변으로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락톨로즈 관장이 있었고, 그리고 대장에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염증이 있을 때 약간 약국에 제품용으로 나온 5-ASA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단적 검사에는 발윤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 같은 것을 아래쪽에서 쏴줌으로 인해서 직장 안에 있는 무슨 용종이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암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어가는 거, 그게 발윤관장이 있었고, 그리고 뭐 결장이라든지 아니면 수령관장 해가지고 지혈을 할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장내에